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와,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더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게 쌀쌀함이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네,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곳에서 저희 그립톡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주제로 항상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 저희 신기한 보험 뉴스 1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분들도 이 방송을 보셨는데요. 아니, 그거 진짜야? 미정아,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이야? 하고 굉장히 저희 부모님도 놀라셨던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립톡 4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벌써부터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반짝이가 옆에 계시죠? 네, 우리 반짝이 오늘도 저희 4화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신기한 보험 뉴스 2탄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뉴스포트의 김승동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들고 오셔서 우리들을 잠 못 이루게 할지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오늘은 집단위 보험 사기를 한다든가 네. 혹은 사이코패스가 보험을 악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지난번 이야기가 재밌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흥미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센 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기자님 이때까지 그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으셔도 저희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또 저희 그립톡과 함께 할 MZ세대 두 분 모셨습니다. 항상 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깔짝남과 그리고 깔짝남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신은 깔짝남 후보 두 분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협하다니요. 저는 일단 이 자리를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제 컨셉에 맞게 신나게 깔짝깔짝 대면서 최대한 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너무 재밌다고 말씀드렸더니 눈 감았다 뜨니까 여기 앉아있는데 오늘도 저번처럼 너무 재밌는 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깔짝남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 어느 날 자리가 바뀌어 있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저도 두 눈 부릅뜨고 함께 그립톡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저희가 지난 3화에서 신체훼손 일가족 보험 사기 이야기를 제가 앞서 친구들한테 무용담으로 풀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무슨 그렇게 영화 같은 일이 있냐, 말도 안 된다, 소름 끼친다, 정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 약간 연식이 나오지만 하면 된다라는 그 영화, 보험 사기와 관련된 굉장히 비슷한 영화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빠 못하겠어요. 뭐해? 빨리 치지 않고. 아빠! 자, 오늘은 그렇다면 또 어떠하게 놀랍고 자극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오셨는지 저희가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많은 사람하고 함께 범죄를 저질릴까요? 아니면 소수의 믿을 만한 내 편들하고 범죄를 저질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범죄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범죄를 저지를 땐 무조건 머릿수가 적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약간 페이가 사람이 많으면 현실적이네. 페이가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그 머릿수를 하나씩 이렇게 좀 줄이고 자본도 많으니까. 아니, 이분들 눈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세요, 지금. 근데 기자님, 오늘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범죄를 하려면 몇 명이나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보험 사기에 연루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모든 병원 관계자,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시민들까지 다 가담을 했던 이야기인가요? 네. 나 보험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오늘 날도 꾸물꾸물하고 기분 안 좋은데 보험금 받아야겠다 그쵸, 예. 라고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보험금 받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런 보험금을 받는 거죠. 이야, 이거 대단한 영화의 얘기인데. 대사와 같은. 네. 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태백에서 2014년경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태백이 한 5만 명 정도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죠. 네. 근데 그 중에서 400명이 한꺼번에 보험 사기에 연루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400명? 네. 일단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보험 설계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입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진단을 내려줄 이만큼 다쳤구나 혹은 이만큼 아프구나 라고 해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연루가 됐던 거예요. 의사까지. 보험 설계사도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네. 보험에 많이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기 시작했더니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 설계사는 좋죠.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 가입자도 좋죠. 네. 얼마나 아프다 혹은 얼마나 다쳤다라는 진단을 해줄 의사도 좋았던 겁니다. 그러다 수익을 보니까 가져오니까. 네, 아다리가 딱딱 맞아. 네, 그렇죠. 아다리가 맞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짜고 보험 설계사는 브로커 역할을 해서 환자를,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과 사무장과도 짜고 환자를 모시고 갈 테니 진단을 잘해줘라 라고 특정 병원 3곳이라고 알려졌는데요. 3곳과 짬짬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루된 보험 설계사가 70명 정도 됩니다. 그 당시 그 도시에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결국 보험금,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통계적으로 50대에서 60대가 보험 사기를 가장 많이 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쯤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백 지역에서는 이상하게 특정 연령대가 보험 사기를 많이 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저희 사람들도. 같은 나이대에도 가장이 네. 됐다는 얘기인가요? 저같이 26살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러시죠?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이 뭔 개소리야! 26살도 보드를 타다가 일부러 넘어지고 해당 지역의 병원에 갔던 거죠. 그리고 장기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탔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한 거죠. 그 보험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정도였죠. 우와. 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도 들고 치밀하다는 생각도 참 듭니다. 이러니 뭐 그 동네에서는 그 당시에 보험금을 못하면 바보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법도 했겠네요. 예,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혹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멍청한 거야.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400명이 결과적으로 덜미가 잡히고 어떻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 건가요? 네, 법적인 처벌을 결국은 받았고요. 이상하게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도시였는데 굉장히 보험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어. 네. 라고 되니까 국가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조사를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총 400명이 보험 사기로 한꺼번에 연루돼서 혐의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자님 혹시 오늘 준비한 얘기도 방금도 되게 재밌었는데 약간 이거보다 좀 하드한 얘기 없을까요? 더 센 거요? 하드코어한 이야기. 쉽지 않은데요? 현도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가장 고액의 보험금이 뭘까요? 사망보험금 아닐까요? 네, 맞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이은혜 사건. 예. 그것도 결국은 배우자를 사망케 해서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죠. 자, 일단은 사망보험금이라니까 벌써 살짝 이제 소름이 올라오는데 일단 누군가가 죽어야만 발생하는 보험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또 사례가 또 있을까요? 여기도 귀신이 나와요. 잠 못 이루겠어요. 이 촬영만 하면 잠을 자지 못하겠어요. 네, 어떤 귀신이죠? 본인의 네. 사망보험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면 제가 죽었을 때, 뭐 저희 부모님이라던가 저희 친족이 받아가는 게 사망보험금인데 어떻게 제가 제 사망보험금을 받아가죠? 귀신인가요?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무려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여러 건의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종신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데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보험료는 한 300만 원 넘게 냈다고 합니다. 한 달에요? 네, 매월 300만 원이 넘게. 범행을 저지르려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화끈한데요. 네. 네. 노숙인을 케어하는 그런 시설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범행의 대상이 되는 B씨 여성을 꼬시죠.
사회에 복귀하게 해주겠다. 내가 잘 케어해주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모시고 갑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B 씨는 그 노숙자 중 한 분. 네, 맞습니다. 노숙자를 모시고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노숙인을 더 이상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B 씨가 A 씨 대신 죽은 셈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잘 나오지 않는 독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노숙인을 데리고 가자마자 독사를 한 거죠. 마치 본인이 죽은 것처럼 사망 서류를 뗍니다. 보험금 지급 센터에 있는 분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한다고 첫 번째 힌트를 잡은 게 사인하는 볼펜에 지문을 지우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사람의 시스템을 보니까 사망자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러 온 겁니다. 귀신이네, 귀신. 네, 그래서 아까 귀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B씨 노숙인을 바로 화장하고 은닉해버렸습니다. 안 들키려고.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내가 시신을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뻔뻔하게 주장했던 거죠. 거기서 문제가 우리나라는 증거주의, 증거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정황 증거를 인정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만 보고 정말 살인을 했네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건을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네. 자기의 어떤 그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범행에 악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참 좀 슬프면서도 네, 황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분은 이 A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감옥에서 죄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례적으로 정황 증거로 처벌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기징역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이 최소한의 정의는 지켜냈군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저번 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소설 같은 일이었는데 아마 이번 편이 가장 소설 같고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난 편도 그렇지만 기자님이랑 녹화를 하면 저희 이 큐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냥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이렇게 멍 때리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후루룩 가 있는 걸 지금 느끼는 것 같은데 자 저희 또 이 MZ세대 두 분께서도 지금 굉장히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들으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몰입하고 흥미진진하고 경악할 만한 또 사건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려 2명 이상을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골을 지나가다가 어떤 노인, 할머니를 고의로 쳤습니다. 근데 노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합의금을 조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이었는데 네. 합의금으로 조금만 지급해요. 그럼 남겠네요, 남은 금액이. 사람을 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6천만 원 가까이 첫 번째 사고에서 보험금이 남았던 겁니다. 아니 잘못을 저지르고도 나에게 돈이 생긴다라는. 그러고 나서 한번 보험금을 받았더니 네. 이게 되네? 가 된 한 번 거죠. 더. 네. 이전에 이미 3건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인데 추가로 한 건을 더 가입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다시 한번 계획하죠. 다시 한번 시골길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70대의 할머니를 다시 칩니다. 근데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사셨군요. 예. 다행히 생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아, 사망한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네. 형사합의금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았고 네. 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본인한테 남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 거는 소득이 안 좋네 하고 설마 한 번 더? 네. 그렇게 해서 이미 가입되었던 보험을 다 해지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더 많은 보험에 가입하죠. 더 높은 금액을 주는 그리고, 보험을 새로 네. 가입을 하고. 맞습니다. 네. 보험료는 가장 작게 내면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거죠. 완전히 계획을 한 거죠,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령의 노인분들이면 사회적 약자이신 거고. 그쵸. 그렇죠. 정말 이게 정말 실수로라도 하면 안 되지만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고의로 사람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오늘 좀 이렇게 저희가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만 쳐서 그런지 좀 참담합니다. 좀 그렇죠. 소름 끼치죠? 네, 너무. 심지어
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는 형사합의금 많이 나와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의심을 받았던 게 이미 범죄를 한 전과 20범 정도 되는 전과자였습니다. 예.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네. 이미 전과를 많이 저질렀던 분이고, 게다가 특정 지역의 시골에서 발생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특정 연령대의 노인들이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이상하다. 결국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에 지목을 받고 다시 한번 수사가 들어가게 돼서 15년의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15년도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2명을 죽이고 1명도 다치게 한 건데, 그쵸? 운전자 보험이 그때 당시엔 정액보험에서 이제 비례보상으로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운전자 보험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설마 벌써 끝난 건 아니죠? 깔장남님, 오늘 저희 3개나 들었거든요. 지금. 뭐 하나 더 없나요? 시간이 이제 목에서 피만 나실 것 같은데. 약간 어지러우시죠?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신기한 보험 뉴스 2탄 벌써 2번째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늘 재밌었고요. 친해지고 싶고요. 글쎄요. 너무 저쪽으로 가 있으시죠. 저를 좀 자주 보셔서 피디님이 아까 한마디 하셨거든요. 네, 오늘 MZ세대 두 분도 정말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처럼 정말 기자님을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계속 보고 계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귀 기울이게 됐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언제 이렇게 금세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그냥 빨려 들어갔거든요. 다음에도 한번 뵐 수 있나요? 예. 시간 내주시면 불러주시면. 저희가 보험편은 한 번 더 기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보험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풀어주신 김승동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리액션 빵빵 열심히 해주신 우리 MZ세대 두 분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만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을 넘어서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환절기에는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거 다들 잊지 마시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감기만 걸려도 몸과 마음이 고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정말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순삭된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도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죠? 저희 그립톡은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항상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련된 정말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립톡의 마스코트 저 김미정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